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운영 규정하고 요양보호사를 그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해드릴게요. 앞에서 사업계획서 계속 봤잖아요. 사업계획서 안에서는 재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는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돈이 나가야 되는 건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조금 이제 내가 아는 내용과 자료를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풀어서 놓으면 돼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틀리지 않게만 잘 맞추시면 되고요. 근데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거. 조금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고 누군가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만 도움 받아야 된다라면 다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운영 규정.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 방법에서 내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오너가 되는 거예요. 오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내가 오너 입장에서 좀 아랫사람이라면은, 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 우리 사회복지사들하고는 같은 동료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할 때 서로 책임지기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보고를 하는 관계지 절대적으로 상하가 있는 건 아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같은 동급 안에서 동료 가정이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하시고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거다라는 것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갑질이다 무슨 이런 하잖아요. 절대 우리 사회복지 사업 안에서는 갑질이라는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아껴주고요. 현장에 나가서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르신들 그 비유 맞추면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운영 규정 안에 그것을 녹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항상 목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복한 시니어 방문 요양센터라고 한다. 죄송합니다. 저희 거 제가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을 놓거든요. 운영 규정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평가할 때 조금 바뀌고요. 그래서 처음에 설치를 할 때도 하지만 그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보통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거든요. 평가 받을 때 운영 규정이 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왜? 해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케이스가 더 늘어난다든지 선생님들이 더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법에 의해서 운영 방법이 바뀐다든지 하면 운영 규정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요번에 저희가 평가를 위해서 조금 바꿨던 수정 부분을 그냥 넣어서 저희가 그냥 저기다 땡땡땡으로 넣을까 그러다가 그냥 어차피 제가 행복한 시니어의 기관장이라는 건 어차피 제 프로필에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놓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행복한 시니어 방문요양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수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직의 운영 전반에 대한 상황을 명확히 어떻게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운영 규정을 보고 이렇게 운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요. 그래서 운영 규정은 정확하게 두셔야 돼요. 왜? 문제가 됐을 때 운영 규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어떻게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의료, 정서, 문화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렇게 나와요. 왜요? 항상 법은 위에법 계속 상위법이 있어요. 왜 여기서 또 이런 관련 한다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 지금은 개인정보법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대해서 인권교육, 학대 이런 게 계속 들어가요. 그건 노인장기요양법 안에 있기도 하지만은 다른 부분에서 또 가져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다 이런 거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종 질환들로 인해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호전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잔존 능력을 증진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르신들을 무조건 100%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르신의 남아있는 기운을 조금씩 더 써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생활, 안락한 노후생활,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이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하겠다, 목적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목적이 나왔고요.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1장. 항상 몇 장이 들어가요. 평가를 할 때 몇 장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몇 장 안에 뭐가 되다 그거를 와서 봐요. 1장 안에 뭐가 들어있고 2장 안에 뭐가 들어있고 이런 내용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내가 이용 정원이 몇 명이고 모집을 어떻게 하겠느냐를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용 정원은
방문 요양은 필요치 않아요. 그래도 항상 말에는 어떻게 해? 법령의 말에 맞춰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상황이어서 이용 정원은 서비스 정원을 어떻게 정하지 아니한다. 만약에 여기에다 몇 명을 하겠다고 정하면 그 몇 명 이상을 못 해요. 운영 규정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다 따지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않는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용 정원이 정해져요. 왜요? 평수에 맞춰서 그 정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뭐 70평에서 내가 뭐를 하겠다 하면은 몇 명을 하겠다라고 정해지지만 방문 요양은 어떻게 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절차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다 살을 좀 붙여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자격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65세 이상의 노안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 일상생활이 안 되는 어르신들이 대상자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할 것이냐라는 대상자 자격을 놓고요. 그 다음에 모집 방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겠느냐? 치매나 중풍 등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아까 사업 계획서안에 뭐가 돼 있었어요? 뭐 달력을 하겠다, 지역사회 방문을 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약간 비슷하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는 뭐를 하겠다 해놓고 여기는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홍보지 등을 통해서 모집한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나 홍보 자료 앞에 사업계획서안에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그게 살그머니 여기에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계약 기간은 언제 하겠느냐?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 기간. 자 보세요. 처음에 대상자가 오시잖아요. 하면 계약을 할 때 보면 이 어르신이 언제 등급을 받아서 언제까지가 인정기간 만료 기간인 게 나와요. 그걸 가지고 계약 기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만약에 그 다음번에 이 어르신이 등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때문에 인정 유효 기간까지가 대상 계약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계약을 어떻게 새로 할 때는 등급을 새로 판정받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유효 기간 내로 하면 장기형 등급의 변동에 따라서 재계약을 시행한다. 다시 계약이 등급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등급 기간이 바뀌었을 때 재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로 간에 만약에 대상자하고 했을 때 계약자하고 어떻게 해요? 보호자나 아니면 본인하고 조금씩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 즉 말하자면 어르신이 1년 계약을 해놓고도요. 한 달 있다가 선생님하고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센터하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갑자기 주간보호를 가신다든지 요양원을 가신다든지 하면은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1년 계약해놓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에요. 그 때문에 그 얘기를 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는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약 목적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지역사회와 어떻게 이 어르신이 사회적인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준다? 요양보호사를 보내주겠다. 파견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을 인해서 어떻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 이런 데를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사회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습니다라는 게 계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법령에 보면은 재가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가를 먼저 해줘요. 그래서 재가 안에서 잘 서비스를 잘해서 어떻게 해요? 요양원 같은 데를 안 가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센터를 운영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 초창기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계약했던 어르신이 지금까지 하셔요. 그러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오셔서 다른 데를 한 번도 안 옮겨가고 지금 거의 10년을 우리 센터 한 군데서 계속 오랫동안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점점 더 건강이 나빠지지도 않고 더 좋아지지도 않으니까 요양원도 안 가시고 그냥 집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어르신을 계약을 잘해서 잘 돌봐드리면 오래오래 우리하고 지내는 거예요. 지역사회 안에서 꼭 우리 센터하고 지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게 계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서비스 제공 시간 이것도 정해져야 돼요. 왜요? 운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운영이기 때문에 7일, 주 7일, 왜냐면 어르신들에 따라서는 일요일도 와달라, 토요일도 와달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5일이란 개념도 있지만은 주 7일이란 말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어르신들이 일요일도 와달라, 토요일도 와달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